퇴직 후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배운 세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이런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열풍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니어 전문가들 또 선배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열풍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현 기준으로 1,600만 원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7년 최고치를 찍은 1,620만 원에서 정부의 규제로 굉장히 가라앉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비드라든지 아니면은 대선이라든지 미국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조건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굉장한 열풍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사기, 투자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굉장히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중장년층들의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들이 그때 당시에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었던 그런 현실이 생생하고 저도 굉장히 작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비투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산 중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지금 달러 대비 변동성이지만 하루에도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옵션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 마이너스로 반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배의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100배로 만약에 상향이든지 하향으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 1%의 변동성만 생기면 자기가 투자한 돈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즉시 날아갈 수 있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자산인 것이 바로 이러한 코인의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비투를 했으면은 지금 다시 회복되는 수준이지만 그 누구도 생존하지 못했을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완전히 잊혀진 그리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리고 쓰라린 아픔이 있는 그런 것으로 기억됐던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도 깊은 연구를 나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이 주도주냐라는 것을 정확히 잡지 못한 그런 패착이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경우만 하더라도 뭐 IMF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증한 코인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지만 중간에 그 변동성에 놀라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도박의 성향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잡주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이 수많은 것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투자하는 단지 한 줄, 두 줄, 세 줄 정도의 정보로 투자하는 그런 경험들이 늘어나다 보니 어떤 본질을 놓치게 됐고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 꽃을 피우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는데 그 시점이 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주도하는지에 대해서 욕심 있는 철학을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동성, 특히 투기와 같은 개념으로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코인들에 투자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배운 것은요.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열풍이 굉장히 강했을 당시에 정부에서는 거의 뭐 매달 기준으로 날짜를 보시면 매달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러한 강화된 규제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의 투자는 굉장히 사라졌고 모두가 잊혀진 그런 것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현상이 다시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건데요. 무려 17.9%가 비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을 보면 자영업자라든지 전업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위에 퇴직자라든지 시니어들이 이러한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열풍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정부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웬만한 정부의 정책과 자금을 개인들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나타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느끼실 테지만 그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까지 연동되는 것을 보고
또 양도세라든지 그 위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받게 되었을 때, 특히 이제 아주 현금 여유가 많은 자산가를 제외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사시는데 집 한 채 있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정도의 규제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퇴직 후에 안전한 그 투자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선배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긴 호흡도 되고 자기의 철학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고,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10% 정도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시니어라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배우고 있고 아주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요새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들어보면은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달러라는 자산이 어떻게 변동을 하고 이 환율이 어떠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출의 관계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구성에 주도주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세력들은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을 바라볼 때의 관점은 어떤 관점일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믹스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글로벌 관점의 큰 그림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여유자금으로 정부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 정도는 기본적인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비트코인 투자인 경우에도 만약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큰 그림 속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정부 방향성을 이해하면서 투자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흔히 시니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놓고는 안 하시지만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이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산을 가진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조급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들은 시니어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낭떠러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큰 소득의 원천이 현금 흐름인데, 즉 소득에 의한, 근로소득에 의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기반이 나이라는 숫자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퇴직하신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투자의 새로운 세계에서도 당신의 그 짧은 경험과 그러한 과감한 투자, 특히 여유자금도 아닌 것으로 했을 때 그런 낭떠러지를 보는 경우를 저도 주변에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냐면, 시니어 선배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분들도 크게는 수십억까지 이렇게 투자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다시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나이에 맞게 내 인생이 100세까지 있고 그 단계로 다시 새롭게 학습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50을 넘은 시니어들은요, 긴 호흡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넓은 생각, 근원을 파고드는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특히 현실에 있어서 투자일 때는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인 작은 것부터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또 두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치밀함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선배 시니어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본 멋진 분들은요, 당연히 현금 흐름은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어떻게 내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면서 기여하는지, 이것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비단 현금 흐름이 많고 적고 이러한 그런 것들의 관점이 아니라 삶이라는 풍성한 관점에서, 특히 주변의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현실 속에서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뼛속에 아픔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비트코인이니 부동산이 주식이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준비한 분들에겐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또한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낭떠러질 수도 있는 양면의 동전 같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퇴직 후에 비트코인이라는 어떻게 일반인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투자일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보면 그런 것도 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도 적지 않은 손실을 봤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퇴직 후에 근로소득과 함께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에 있어서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 퇴직 전과는 다른 호흡, 다른 관점, 다른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 특히 선배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